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네, 오셨습니까? 오늘은 대구시의 긴급 생계 지원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대구시 같은 경우 긴급 생계 자금을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데 네.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받거나 혹은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받아라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아, 이게 접촉을 줄이자 이 네, 차원인가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편리하기도 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아니 뭐 이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도 맞고 또 신청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행정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예. 만약에 대구시가 신청자들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일과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예. 등기우편 수령이 아니라 방문 수령 신청을 먼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등기로 받으라고 해놓고 방문 수령을 먼저 처리해 준다면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앞뒤가 거예요? 안 맞죠. 예, 앞뒤가 안 맞죠. 예. 예. 근데 대구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대구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뉴스를 보면 네. 대구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방문 수령을 먼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네.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게 4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5일 지나서부터 방문 수령을 먼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검증 담당자의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들 등기 작업하는 게 자꾸 늦어진다고 방문 수령 먼저 해달라는 얘기를 한 4월 8일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문 수령부터 그거 하나하나 따로 찾아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월 9일날 방문 수령만 검색할 수 있는 태그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음성 변조가 음성 변조 심해가지고 심하죠. 자막 없이는 무슨 얘기인지 잘 뭐 유튜브에는 자막이 나갔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4월 8일부터 대구시가 방문 신청을 먼저 처리하라라고 네. 지시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담당자들이 방문 신청자랑 그 등기우편 신청자랑 구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니까 대구시가 그 다음 날 바로 방문 수령자를 먼저 선별할 수 있는 탭을 만들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애초에 이제 그 발표한 거하고 입장이 이제 바뀐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대구시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등기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순서를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등기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다는 당연히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애당초- 집행인들 숫자 그리고 뭐 그분들의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럼 없잖아요. 애당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등기우편 예산도 17억 2,600만 원에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구 지역 뉴스들 살펴보면 지난 4월 4일에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 자금을 신청했는데 보름이 넘는 지금까지도 검증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 속 네. 터진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등기우편 신청자의 지급 순위가 뒤로 계속 밀린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등기우편 수령을 신청한 시민들은 내가 신청 첫날인 4월 3일에 신청했어도 방문 수령자가 그 다음에 신청해도 더 순서 지급 순위가 밀려버려요. 쉽게 하면 이제 그 선착순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1차 검증 단계에서 뒤로 밀리니까 모든 게 다 늦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신청한 10명 중에 7명이 대구시의 권고에 따라서 등기우편 수령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대구시의 권고를 따라서 더 늦게 지급받게 생긴 거예요. 지금 차혜경님이 지금 문자 보내주신 게 어르신들 못 받겠네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렇죠. 방문 수령하려면 어르신이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그 노인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 이 제가 볼 때 지금 방문 수령자를 우선적으로 앞으로 당겨라라고 이야기한 게 네. 아마도 지급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JTBC나 KBS나 여러 언론들에서 네. 대구시가 지금 긴급생계 자금 신청을 받은 지가 2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3명 중에 2명이 못 받고 있다. 네. 45만 명 중에 30%도 못 받고 있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계속 뉴스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 빨리빨리 지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국회에서는 뭐 70% 주네, 100% 주네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뭐 여야가 저기 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뭐 긴급이 색을 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근데 네. 대구시는 이것도 아니고 네. 지금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지급이 늦어지고 게다가 있는 거죠.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더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대구시의 행정을 놓고 누리꾼이 쓴 글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말로는 긴급인데 실제로는 세워라 내워라 하세월이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그 가장 어떤 주요한 부분은 생활 밀착이거든요. 네. 그럼 생활 밀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 해버리면 대구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부 대구시청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좀 잘 이해는 되질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